마지막 의제로 한번 가볼까요? 13페이지로 합니다. 예. 징벌적 손해배상. 이게 이제 원래 처음에 윤영찬 의원의 안 때문에 좀 논란이 있었고요. 근데 재밌는 게 이제 지금 언론, 여기서 나는 언론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게 포털이에요, 포털. 그러니까 가짜 뉴스에 가까운 기사들을 엄청 배치했는데 지금까지 포털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어. 그리고 이제 뭐 SNS, 뭐 유튜브. 여기서 가장 핵심은 기성 언론하고 포털하고 유튜브라고 봐요. 세 가지. 네, 네. 근데 지금 그러니까 열린민주당 안이 좀 굉장히 세고요. 네. 거의 회사가 망할 수준까지 가겠다. 이런 게 있고 민주당 안은 조금은 덜 셀 것 같기도 하고 느낌적으로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직 공표가 안 된 여론조사를 출처는 이야기 안 할게요. 내일 나와요. 내일. 아직 공표가 안 됐는데 2월 9일 날 모 여론조사 기관이 한 언론사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찬반 묻는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찬성 61.8%, 반대 29.4%. 내일 나오니까요, 여러분. 내일 아마 저기 팟캐스트로 나갈 때는 이미 나와 있겠네요. 그리고 지금 지역별로 보면요, 서울, 경인, 충청, 강원, 부울경, 호남 다 높군요. 찬성이 높고요. TK만 찬성 45.5, 반대가 45.6. 완전 박빙이고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다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고요. 70대도 찬성이 높아요. 전 국민들이 지금 아까 말한 전체로 보면 61.8대 29.4니까 지역별, 연령별, 성별로도 압도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찬성하는데 민주당이 망설일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확실히 지형에 영향을 받았네. 이게 예전에 한번 조사했을 때 80% 가까이가 찬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정치 분위기상 조금 바뀌긴 했는데 찬성이 생각보다 훨씬 높네요. 근데 이제 TK가 그 찬성과 반대가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의외예요. 나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저쪽 사람들 지상파, KBS나 MBC 못 믿어가지고 유튜브로 몰려들었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가. 그러니까 이 기성 언론에 대한 불신은 여야를 막느라고 말할 게 없는 거예요. KBS 수신료 올리자고 그랬더니 우리도 반대하는데 뭐 저쪽은 당연히 반대하고 그렇다 보니까 언론이 가짜 뉴스를 쏟아내면 책임은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비슷한 질문이 가면 다수의 국민들은 찬성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특히 MBC에 대한 불만이 보수 쪽에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찬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은 이러나 저러나 불만의 대상이에요. 이쪽 저쪽에서 다 기레기로 비난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걸 참 자기들끼리 앞장서서 만들어갔다는 게 참 어떤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이게 길게 봤을 때 되게 부끄러운 역사로 남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제가 아프리카 TV 처음에 1인 방송 뜰 때 그때 이제 BJ 뭐 철모식이라고 되게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 프로게이머 동료인데 그때 처음에 등장했을 때 프로게이머들이 다 비판했거든요. 이거 뭐 하는 짓이냐. 프로게이머 명예 떨어진다고. 근데 제가 군대를 그렇게 가고 어느 순간 보니까 다 뛰어든 거예요. 그러면서 했던 짓들이 뭐냐면 뭐 일베 스피커가 되고 막 자극적인 방송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 왜냐면 그렇게 해야 돈을 벌고 조회수가 늘어나고 시청자들이 많아지니까. 근데 결국에는 그렇게 하면서 시장 자체를 망쳐놔서 어느 순간 스스로 BJ란 말을 다 피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BJ라는 그 단어 자체가 아까 뭐 기레기처럼 부정적인 프레임이 생겼기 때문에 스스로를 크리에이터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전 그래서 요즘 친구들한테 인플루언서의 사회적 책임이 되게 중요해졌다. 기업에서도 사회적 책임이 있는데 결국엔 이 시장 자체를 망친 게 그들인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막 다른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인 거예요. 우리 손으로 다시 이 토양을 바꿔가자 해가지고 요즘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언론이 그 앞장서서 이런 짓들을 해서 저는 그걸 본보기 삼아서 우리 인플루언서 뉴미디어 영역을 바꿔가보자 이런 생각 많이 들었습니다. 네, 찬성. 저 다 동의하고 저 지금 받은 게 하나 있는데 네. 김종인 위원장이 미혼모 시설을 찾았대요. 그래서 그때 이런 말을 했대요. 정상적 엄마 별로 많지 않아. 아이고 노인네. 아이고 이게 뭐예요? 너무 상처받았겠다. 그분들은 비정상이라는 거죠? 참,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 얼마나 보도하는지 보겠습니다. 예. 언론에서. 이해찬 대표가 뭐 서울을 비하했네 뭐 이런 식의 논란을 엄청나게 보도하는데 네. 근데 사실 그런 부분에 갖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노골적 가짜뉴스 있잖아요. 예. 최근에도 조중동 끊임없이 쏟아냅니다.
그 가짜 뉴스들을. 네. 근데 포털도 책임이 지지 않아. 그 클릭수가 높은 걸 무슨 뭐 알고리즘으로 한다고 하긴 하는데 알고리즘도 조작이 가능하다는 게 이미 알려진 상황에서 그런 식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 사실 우리 같은 유튜브 하는 사람들도 그런 책임이 있거든요. 아무리 저쪽 사람이라고 해도 팩트가 없는 이야기는 음모론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그게 자꾸 반복되면은 실험놈들 되거든. 일종의 뭐 언론이라고 불리지는 않지만 언론의 역할을 하려고 엄청 노력하거든요. 근데 지금 저쪽 사람들 안 그렇잖아요. 희한한 가짜뉴스 통해가지고 막 정부 흔들기만 하고 있잖아요. 지금처럼 투명한 시대에도 그래요. 왜 그 박근혜 때만 해도 정보가 상당히 좀 비공개되고 불투명한 게 많아서 음모론 기반으로 공격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정부는 대부분 다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생각해요. 메르스 때 삼성병원에서 환자 발생했잖아요. 예. 그거 쉬쉬한 게 박근혜 정부입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잘한 건 코로나19 매일매일 브리핑하면서 모든 걸 공개한 거. 예. 너무 잘하고 있는 거죠. 언론이 제대로 섰다면 이런 식의 나라를 만들진 않겠죠. 뭔가 이 균형이 안 잡힌 느낌 있잖아요. 야당도 공세를 해도 뭔가 상식적인 걸로 하고. 근데 저쪽에서 그게 안 먹히니까 가짜뉴스를 통해서 공세를 하잖아요. 푸나님, 언론이 제대로였다면 이명박 정부는 없어요. 그러네. 박근혜 정부도 없어요. 결국 그때 그 본인 둘이서 경선 과정에서 했던 문제로 두 분 다 감옥 가신 거예요. 이명박 쪽은 최태민 목사와 쪽 가지고 난리 쳤고 박근혜 쪽은 BBK 다스 가지고 난리 쳤거든요. 그걸로 둘이 감옥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언론이 제대로 그때 했다면 검찰이 수사를 2007년에 제대로 했다면 이명박 정부도 4대 강도 자원외교 국정조사에 국력 낭비도 재정 손실도 없었죠. 예. 지금 그 미국 여론조사를 알려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거리잖아요. 요거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검찰개혁 이슈가 막 나왔을 때 검찰 개혁해야 될까요? 물어보면 75%가 찬성했습니다. 근데 이게 정치적 공세로 서로 간에 진영 간의 싸움이 되잖아요. 지금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가짜뉴스를 낸 언론 포털 등에 대해서 경제적인 타격을 주는 사실 그게 핵심이니까 이걸 물었을 때는 누구나 다 상식이니까 가짜뉴스 뭐 이렇게 나오면 찬성을 하겠지만 세력과 세력 간에 붙으면 TK는 그렇게 안 나올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게 정파성이 개입되면 의제가 왜곡되죠. 네. 이제. 예전에 공수처도 아마 한 83%까지 갔던 걸로 네, 기억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이게 정파로 오면서 그래도 공수처 이슈는 50% 떨어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55% 정도는 계속 갔어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은 문재인 정부 들어섰을 때 여론조사 많이 했잖아요. 1순위가 뭐냐? 다 검찰 개혁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여론이 굴절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개혁을 추진하는 쪽은 그런 걸 다 감안해서 그냥 후다닥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벼락같이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막 지지부진 끌고 임시국회 끝나고 하는 것보다 지금 민주당이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하고 나서면 저는 물론 뭐 사회적 논의가 있겠지만 그 논의라는 게 뭐겠어요. 언론 탄압이다.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논쟁이 또 막 몇 개월 끌고 하면 의미가 없어요. 사실 이낙연 대표 업적 많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사면론 이런 것들로 대표되는 약간 좀 보수적 느낌 때문에 상당히 인기가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당대표가 메시지를 더 많이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좀 개입돼 있어요. 과연 대권 후보가 당대표를 하는 것이 본인에게 도움이 되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수도 없이 했어요. 하지 마시라고. 그렇지. 이게 맞았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당대표기 때문에 사면론 얘기하는 거예요. 시기가 적절하진 않았어요. 아마도 과로 안에는 한명숙 총리가 들어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국면 전환이 된 것 또한 사실이에요. 윤석열이 확 사라진 것 또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당대표의 운명이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다 당대표 나오신 거고 이제 3월 9일이면 사퇴하셔야 되고 그래도 서울시장 선거 선대위원장 등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서울시장 선거나 어쨌든 부산시장 선거에 올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는 이기셔야 돼요. 예. 저는 전략을 짜긴 나름으로는 프레임 만들기로는 둘 다 이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직 포기하거나 그럴 단계는 부산도 그럴 단계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가덕도 공약의 소구력이 거의 부산에서 60% 돼요. 네. 그런데다가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는 같이 할 가능성이 높아요. 현실적으로 지금 이슈가 안 되고 있지만 3월 9일에? 네. 그건 야당이 안 받을 것 같아요. 같이 할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고 봐요. 그 박병석 의장이 그러고 네. 계시죠. 만약에 그 시간차를 두고 하게 되더라도 그 당시가 그렇게 되면은 대통령으로 뽑힌 사람 정당에 또 컨벤션 효과 또 생긴다고 일단 보거든요. 그 이래도 저래도 대선의 영향력 안에 있죠. 자, 어쨌건 민주당이 지금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가미한 언론개혁 법안을 최대한 국민을 설득시키는 과정도 필요하겠지만 머뭇거리지 말고 통과시켜라. 더 이상 무슨 얘기를 해요. 저쪽에 나올 만한 언론 탄압밖에 없어요. 왜 수도 없이 많은 법들 막 패싱하면 통과시키잖아요. 금방 지나가 버리고 논란도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요. 언론이니까 좀 더 난리가 날 텐데 사실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핵심은 그게 악의적이라는 걸 증명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악의적인 걸 증명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모든 걸 부과해 왔어요. 명예훼손 소송에서 이번엔 반반 책임으로 해서라도 통과시켜야죠. 해서. 그 악의성을 입증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제 말은 악의적이 아님을 언론에 입증하는 것도 넣어라 이 얘기예요. 오케이? 네, 오케이. 그러면 또 법이 유명무실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도 증명하고 그러느라고 또 아니 안 그러면 정청래 의원 법안에는 그 기사가 악의적이어서 피해받은 사람이 100% 입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로는 이제 안 된다. 악의적인 거를 피해자만 입증시키면 안 되고 기사를 쓰는 기자도 악의적이 아니었다는 걸 증명하게 만들어야 된다니까. 악의적이 아니었다는 그러니까 거를. 이게 조금 진일보한 주장을 하는 거죠. 그게 지금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면 취재원 자체를 뭐 보호한다는 의미, 취재원한테 들었는데 난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식으로 빠져나갈 구멍은 상당히 많은데 이 징벌적 손해배상이 상징적인 어떤 사건이 하나 터져야 돼요. 아니 예를 들면 조민 씨 사건 연세대 세브란스 그거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그 대상이 악의적인 거 그리고 이런 거 악의적인 보도를 했어요. 본인이 해명을 했어. 그런데 이 본인의 해명을 무시하고 또 똑같은 보도를 받거나 하는 경우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세세하게 가는 거죠, 싸움이. 예. 알겠습니다. 자.